자, 탄젠트 함수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이제 그 함수 보게 되면, 예를 들면 fx 이퀄, 만약에 뭐 sin ax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 a에 대한 걸 얘들아 뭐라고 좀 생각을 하면 되냐면, 봐봐. 예를 들어 볼게. 자, sin 만약에 ex다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 알겠지? 그럼 우리 주기 구할 때 어떻게 구하는 거지? 이거의 역수에다가 뭘 곱하는 거야? 원래 주기 곱해주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나눠보면 파이다 라는 거가 되겠지.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주기 구하는 거 맞아. 근데 우리가 직관적으로 조금 더 빨리 알고 싶을 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이 파이라는 원래 주기 안에 여기 있는 숫자만큼이 반복된다 라고 생각하면 훨씬 빨라요. 알아듣겠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sin 2x라는 거는 뭐냐면 sin의 원래 주기가 얼마야? 2파이잖아. 그렇지? 그 2파이 안에 sin 그래프가 몇 번 그려진다고? 2번 그려진다? 이런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아듣겠니? 그러면 여기 보세요. 353번. 자, 탄젠트 2x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탄젠트 2x라고 되어 있으면 탄젠트의 원래 주기는 얼마야? 파이잖아. 그렇지? 그럼 원래 주기 안에 탄젠트 그래프가 몇 번 그려진다고 보면 되는 거야? 2번 그려진다? 이렇게 의미를 생각하시면 훨씬 더 이해가 빠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파이에 2번 그려지니까 주기는 당연히 그거의 반절인 2분의 파이가 주기가 되겠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알겠어요? 자, 그래서 얘는 자, 주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바로 뭐냐면은 2분의 파이가 주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번 다음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만 한번 골라보시오 라고 얘기했네. 정의역의 모든 x값에 대해서 뭐 이것을 만족한다, 뭐 이 친구가 주기다 라는 거는 여러분이 뭐 이렇게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기억번 참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프는 탄젠트 2x의 그래프를 x축으로 뭐 평행이동을 한 것이다 라는 얘기고, 얘 같은 경우는 y는 자 탄젠트 하시고 2로 이렇게 묶어내면은 x-4분의 파이 플러스 1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2x를 갖다가 얘가 0이 되는 4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을 한 것이다 라는 말은 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자, 디귿번. 자, 이거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얘기를 했네. 사인 함수나 코사인 함수에서 어쨌든 뭐 점에 대해서 대칭을 좀 이야기를 좀 하려면 뭐에 대한 대칭이라고 볼 수가 있니? 원점에 대한 대칭이 되겠지. 그쵸? 원래 0,0입니다. 0,0인데 얘는 지금 x로 4분의 파이만큼 y로 얼마만큼? 1만큼 평행이동했기 때문에 당연히 대칭점이 뭐 하겠어? 바뀐다 라고 생각하시면 뭐 디귿번도 참이다 라는 거 쉽게 알 수가 있겠지. 이해되시죠? 지금 뭐 이쪽은 전혀 어려운 내용이 아니지. 자, 리을번 보면은 정근선의 방정식은 이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탄젠트 함수에서 봐봐. 탄젠트 y는 이렇게 무언가가 이렇게 주어진다는 얘기야. 주어지고 나서 이렇게 주어졌을 때 주기가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이거 전체를 가지고 와서 얘는 여기서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 친구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치? 얘가 바로 뭐냐? n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다 라고 놓고 여기에서 x에 관한 식으로 뭐만 해주면 돼? 정리해주면 된다 라고 선생님이 말씀드렸었지.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n파이라는 거는 정수파이잖아. 그렇지? 근데 탄젠트의 정근선은 어디에 있어? 2분의 홀수파이의 정근선이 있습니다. 풀마 해가지고. 그러니까 정수파이에다가 2분의 파이를 더해주면 정수파이였던 친구가 2분의 파이만큼 움직인 거니까 2분의 홀수파이가 나올 수가 있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그래서 얘는 2x-2분의 파이가 이 n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 친구 넘어오니까 그냥 파이로 이렇게 될 것이고 2 넘겨주시면 2분의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그러니까는 x라는 거는 이것이 바로 뭐가 되냐? 정근선의 방정식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x라는 게 자 2분의 n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이렇게 되잖아. 그렇지? 근데 지금 이 함수 같은 경우는 주기가 뭐가 되는 거니 얘들아? 2분의 파이가 되죠. 그러니까 실제로 얘는 의미가 있겠어 없겠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은 없지. 알겠어?
그래서 주기는 바로 뭐가 되냐? 이게 바로 정근선의 방정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뭐 리을 번 틀렸네. 4분의 n파이라고 했으니까 2분의 n파이가 돼야 되는데, 근데 여기 같은 경우도 봐봐. 이 문제는 뭐 이제 이렇게 풀면은 그냥 뭐 쏘쏘해요. 잘 푼 건 아니고. 근데 조금 더 쉽게 생각해 보면 탄젠트 함수, 여러분 그 정근선이 얼마만큼마다 그려져? 정근선이 주기만큼마다 그려지겠지. 맞나요? 원래 탄젠트 함수 생각해 보면은 원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이렇게 주어지잖아. 그치? 그러니까 탄젠트 함수에서 정근선이라는 거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주기만큼 간격을 두고 뭐 한다는 거야? 그려진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알아듣겠어? 그럼 여기 봐봐. 주기 얼마나 보이겠습니까? 2분의 파이가 되겠죠. 정근선은 얼마마다 그려져야 된다고? 주기마다 그려져야 되니까 정근선의 간격은 뭐가 돼야 돼? 2분의 파이만큼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4분의 n파이라고 했지. 그럼 여기 있는 n에는 당연히 정수가 들어갈 거니까 그럼 정근선이 얘는 얼마마다 그려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4분의 파이만큼마다 정근선이 그려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럼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만 체크하더라도 우리가 리을버 같은 경우는 그냥 이거 뭐 이렇게 따질 것도 없이 바로 말이 안 된다 정도라고 정확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들으셨죠? 자, 354번으로 한번 넘어가서 계속 해볼게요. 여기 보겠습니다. 자, 354번에 이렇게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써있고 숫자가 이렇게 나와 있네, 얘들아. 숫자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이 도라는 표시가 없으면 이거는 뭘 말하는 거야? 라디안을 말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알겠지? 이렇게 사인 이렇게 있으면 표현법은 보통 두 가지야. 여기에 숫자가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도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60분법이죠. 맞죠? 이렇지 않으면은 뭐 6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호도법으로 표시하든지 또는 60분법으로 표시하든지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하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보시면. 자, 그래서 이게 두 가지 표기법이 일반적이야. 그런데 이 두 가지 표현법이 아닌 경우가 딱 이렇게 한 번 있어, 한 번. 알겠니? 숫자로 표시되어 있는데 뭐가 없다고? 도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고쟁이. 그냥 봐.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 이제 뭐 1, 2, 3 이렇게 써 있을 때 우리가 어떤 것만 기억해 주면 되냐면은 그냥 1라디안이 선생님이 몇 도라고 혹시 얘기했어요? 1라디안 대략? 180분의 파이. 그런데 어쨌든 180을 3.14로 나눈 거야. 그러니까는 그냥 57도다라고 생각해놔. 그거 하나. 알겠어? 그래서 1라디안이라는 거는 바로 뭐가 되냐? 57도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고 나면 각각의 57도에서 사코탄 값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45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탄젠트 45도가 얘들아 얼마야? 4분의 파이가 1이죠. 맞죠? 1 알고 있죠? 자,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정사각형 하나 그려볼게. 그리고 자, 여기가 이제 이렇게 X축, 여기를 이거 하나만 좀 그림 기억해 놓으세요. 그러면 얘가 지금 얘가 0이고 여기가 지금 얼마냐면 2분의 파이야. 지금 90도라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45도 4분의 파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여기가 1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으면 탄젠트 함수 같은 경우는 4분의 파이일 때 얼마가 돼야 돼? 1이라는 값이 돼야 되니까 여기를 이렇게 지나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알겠지? 그 다음에 사인 함수는 2분의 파이일 때 얼마가 되는 거니? 1 되는 거 알고 있죠? 그러니까 사인 함수는 이렇게 간다 라고 보시면 돼요. 사인 함수하고 탄젠트 함수의 관계에서는 사인 함수가 탄젠트를 단 한 번도 0도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가는 동안 뭐 하는 케이스가 없어? 큰 케이스가 없습니다. 무조건 탄젠트가 무조건 큽니다. 알겠지? 0에서 1사분면에서 이렇게 되는 거고. 저 직선이에요? 직선 아니에요. 어떤 것이? 이거? 네. 직선 아니지. 당연히 직선 아니지. 직선은 1차 함수를 제외한 앞으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함수는 직선이 아니야. 다 곡선이야. 탄젠트 함수도요? 다 직선 아니야. 아니 뭐 이렇게 생긴 거잖아. 뭔 소리 하는 거야.
뭐 탄젠트가 그러면은 요렇게 뭐 이렇게 생겼어야 돼? 아니지. 다 곡선이에요. 그 다음에 코사인 함수는 얘들아 뭐냐면 어떻게 되는 거니? 1에서 어디까지 떨어져? 0까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요렇게 그려진다 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게 조금 그러네. 이렇게. 자, 얘가 탄젠트, 얘가 사인.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이렇게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탄젠트 함수는 무조건 그냥 크다 생각하면 돼. 어쨌든 45도 이상에서는. 알겠지? 보통은 이제 이거 물어보면은 눈을 뜨시고, 자, 1라디안을 또 물어보는 케이스가 많아. 뭐 2, 3 이렇게 물어보진 않아. 그러니까 1만 그냥 기억해 놓으면 될 것 같고, 이거 시험에 나올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참고로 알고 있으면 돼. 그래서 탄젠트는 무조건 제일 크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사인하고 코사인은 1에서 떨어지는 거야. 사인은 0에서 올라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두 개가 당연히 뭐 하는 점이 있겠어? 만나는 점이 있겠지. 그 만나는 점이 바로 뭐가 되는 거냐? 여기가 4분의 파이가 된다라고 보시면 45도가 되는 거야. 그러면 4분의 파이 45도에서 둘이 만나게 되고 만나고 사인은 더 뭐 하겠어? 올라가겠지 계속. 코사인은 만나고 뭐 하겠어? 내려오겠지 이렇게. 맞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말씀드린 대로 1라디안이라는 건 57이기 때문에 45도를 넘어선 쪽에서 체크할 거야. 체크하겠지. 맞니?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탄젠트가 1 이미 넘어갔기 때문에 탄젠트가 제일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 사인하고 코사인 같은 경우는 만나고 나서 사인은 커지고 코사인은 뭐 한다고? 작아진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사인이 더 크고 코사인이 제일 뭐 하다는 거 알 수 있어? 작을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저 삼각함수의 일부분이 뭐죠? 그러니까는 1라디안만 나와. 2, 3이면은 뭐 달라지겠지 당연히 상황은. 2면은 57도 생각하면 되니까 뭐 거기다가 2 곱하고 3라디안이면은 57도 3 곱해가지고 체크하면 되는데 사실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이 크게 여러분한테 뭔가 주는 메시지가 없기 때문에 시험에 잘 안 나와. 그냥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굳이 만들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55번 볼게요. 자, 뭐 방학 때 여러분이 뭐 다 하긴 했지만 시험 끝나고 나서 S도 정신 차리고 자, 뭐 A, B, C 구하는 이런 미정계수 구하는 문제 같은 경우는 뭐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A 우리가 어떻게 체크하죠? 뭘로 체크하지 얘들아? 폭으로 체크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쵸? 그래서 얘가 5고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폭이 뭐가 되는 거니? 6이 될 것이고 그 폭의 절반이 바로 A 값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보자마자 A는 뭐 3이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A가 3이면 원래 최대값이 뭐가 돼야 돼? 3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런데 여기 있는 C는 당연히 뭐 모든 함수에서 얘들아 상수항이라는 거는 뭐라고 보면 돼? 원래 함수를 y축에 대해서 그만큼 끌어올리거나 내린 거잖아. 그치? 평행이동 관계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얘가 원래 3이었는데 5까지 올라갔으니까 여기 있는 C라는 친구가 얼만큼? 2만큼 끌어올렸구나 라고 해가지고 A하고 C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금방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자, B 이제 B 확인하면 되는데 B는 이제 X 앞에 있는 개수는 뭐하고 연관관계가 있는 거니? 주기하고 연관관계가 있겠지. 그쵸? 주기는 얘들아 어떻게 체크하냐면 선생님 여러분은 그 방학 때 수업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사인이나 코사인 함수 같은 경우는 몇 번의 움직임이 한 주기를 만들어? 4번의 움직임이 한 주기를 만들지. 그 4번이 바로 뭐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 될 것이고 선생님은 방학 때 여러분들한테 그냥 뭐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4가지의 서로 다른 모양이 사실은 그려지고 그 4가지의 모양이 계속 반복하면서 그래프를 만들어 나가는 게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가 되는 거야. 탄젠트 함수 같은 경우는 주기가 파이다 보니까 몇 번의 움직임이 있습니까? 2번의 움직임이 있어. 1사분면하고 2사분면. 그리고 3하고 4는
1하고 2의 모양이 뭐가 되니까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 그래프 생각해 보시면 돼요. 1사분면에서 그래프는 양수, 2사분면은 음수. 1사분면 양수가 3사분면에서 양수로 그려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탄젠트 함수 같은 경우 주기가 뭐가 되는 거야? 파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자, 어쨌든 여기 보시면 여러분이 주기 확인할 때 어떻게 확인하냐면 이 그래프를 이렇게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어. 자, 여기서 특히 이제 고3 이과처럼 미적분할 친구들은 조금 더 그런 관점에서 보세요. 직선이 아닌 이상은 그래프가 당연히 올록볼록 하겠지. 올록볼록. 그렇죠? 자, 여기 한번 생각하면 잘 보세요. 잘 보시면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여기 가운데까지 이렇게는 어떤 모양이니? 위로 약간 볼록한 모양이지. 뭐 약간 조금밖에 안 되지만 그쵸? 절반까지는. 그 다음에 이 절반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시 여기까지는 어떤 형태야? 아래로 볼록하지. 아래로 볼록. 맞아요?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다시 여기에서 여 끝까지의 가운데까지 생각해보면 얘도 다시 뭐가 되는 거니? 아래로 볼록이지. 아래로 볼록. 그 다음에 다시 가운데에서 이 끝에까지 생각해보면 뭐가 됩니까? 위로 볼록이죠. 그런데 여기 있는 친구하고 여기 있는 친구는 방향이 다르잖아. 그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주기 확인할 때는 4번의 움직임이 보여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위로 볼록했다가 어떤 점을 거치면서 이 점이라는 게 이제 변곡점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고2 때, 고3 때 접근할 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어쨌든 위로 볼록했다가 어떤 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시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는 거야. 그쵸? 근데 이 부분은 감소하면서 그런 모양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넘어서면서부터 증가하면서 얘는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에서 위로 볼록인 그래프가 되겠지. 그러니까 뭔가 그래프의 모양과 증가 감소가 변화된다라는 거는 서로 다른 모양의 함수들이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알아듣겠어? 네. 그래서 얘는 항상 사인하고 코사인은 예스더야 너 지금 이러면 안 돼 지금 근데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니 일이 많은 건 알겠는데 그걸로 너 조는 거를 정당화하면 안 되지. 물을 좀 마시든 뭐를 껌을 씹든 해가지고 안 졸아야지 지금. 자 들어. 자 결론적으로 그냥 뭐 이게 V자 큰 V자 모양이 뭐 한 주기야 라고 보통 설명해요. 그리고 뭐 그렇다라고 생각해도 괜찮기는 해. 근데 조금 더 명확하게 알고 가자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 있는 6분의 파이부터 여기 있는 뭐가 6분의 7파이. 그쵸? 그러니까 파이 속에 주기 몇 번이 들어왔어? 한 번이 들어왔지. 잘 들어봐. 파이 속에 주기 몇 번이 들어왔어? 한 번이 들어왔다고. 선생님이 여기 있는 이 B라는 숫자가 뭘 의미한다 그랬어? 원래 주기에 몇 번 들어오느냐를 의미하는 거라고. 알겠니? 그러면은 B는 당연히 뭐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2라는 거 그냥 바로 알 수가 있겠지. 왜? 파이에 대답 아주 잘해. 파이에 한 번의 주기가 들어가잖아. 근데 코사인은 원래 주기가 얼마야? 2파이잖아. 그럼 2파이라면 그 안에 주기가 몇 번 들어가겠어? 2번 들어간다고. 그게 바로 x 앞에 있는 개수의 횟수라고 보면 돼. 시험 잘 보겠다. 그러니까 잘 보겠네 시험 이번에. 이번 잘 맞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A는 3이 될 것이고요. B는 2가 된다라는 걸 우리 금방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C도 3에서 5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2다라는 것도 근데 여러분 이 그래프를 보시면서 무언가 하지 않아도 A, B, C라는 게 바로 눈에 들어올 정도는 되셔야 된다 그 얘기야. 알아듣겠어? 네. 뭐 구하라 그랬죠? F 연구하라 그랬나요? 네. 자, F 연구하라 그 얘기. 여기가 이건 얼마가 되겠냐? 지금 이 얘기지. 그쵸? 그럼 우리는 뭐 이제 A, B, C 다 아니까 여기다가 0 집어넣으면 뭐가 되는? 코사인 마이너스 6분의 파이죠? 그래 안 그래? 네요. 이거 하나 뭐 다 알겠지만 오늘 첫 시간이니까 시험 보고 사인 함수하고 코사인 함수가 주로 이제 많이 나올 건데 뭐 탄젠수 많이 나오지만 사인 함수는 무슨 대칭이니? 원점 대칭. 다시 무슨 대칭? 원점 이 원점 대칭은 마이너스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밖으로 뱉어내요 그냥. 네. 그러니까 사인 마이너스 30은 뭘로 생각하면 돼? 마이너스를 뱉어내서 마이너스 사인 30 생각하면 되겠지. 알아듣겠어? 네.
알아듣겠어? 네. 다시 원점 대칭 함수는 선생님 지금 말하는 특징들은 명확하게 다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 선생님 이제 수업 계속 잘 따라와 빨리빨리. 뭐 별것도 아니고 계산할 필요 없잖아. 다음산 하면 되잖아. 그치? 다시 원점 대칭인 함수는 마이너스 처리를 어떻게 한다고? 그치? 안에 있는 마이너스 끄집어서 바깥에 그려버리는 거야. 예를 들어서 사인 마이너스 30이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고? 마이너스 사인 30 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그럼 탄젠트도 마찬가지겠죠? 탄젠트도 무슨 함수니까? 원점 대칭이니까. 코사인은 무슨 대칭이죠? y축 대칭이야. 그러면 코사인 함수 같은 경우, 즉 y축 대칭인 함수의 마이너스 처리법은 뭐가 되겠어? 그냥 무시합니다. 무시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코사인 마이너스 30은 뭘로 보면 돼? 코사인 30으로 봐버리면 되는 거야. 알아듣겠어? 네. 자, 선생님이 왜 그러는지만 그래프 가지고 한 번만 간단히 설명할게요. 자, 무작정 외우지 말라고 쌤이 그래프 설명해 주는 거야. 자, 이게 사인 함수예요. 사인 x. 그 다음에 이게 y는 코사인 x 함수입니다. 여기 보시면 자, y는 사인 마이너스 30 얘가 어떻게 되냐 그 얘기를 하고 사인 마이너스 30이면은 당연히 마이너스니까 어디 가 있겠어? 여기 가 있겠지 여기. 그쵸? 여기서의 y 값은 뭐가 되는 거니? 여기가 되겠다. 여기. 이해되시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가 마이너스 30이라면 여기가 뭐가 되겠니? 30이 되겠지. 그러면 여기 있는 30에 대한 y값은 어디가 돼? 여기가 된다. 얘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 그러면 이 값을 우리가 알파라고 하면 이 값은 알파에다가 뭐 붙여주면 돼? 이거 붙여주면 되겠지. 맞지? 네. 그러니까 사인 30은 사인 마이너스 30은 사인 30짜리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얘가 어디가 되겠어? 여기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쵸?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모든 원점 대칭 함수 fx는 마이너스 f 가로 열고 마이너스 x라는 형태가 나와 있는 원점 대칭 함수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이런 특징이 있는 거야. 무조건. 수학은 얘들아 한번 그러면 모든 거에 다 적용이 되는 거야. 거기에만 적용되는 케이스는 거의 없어요. 알겠지? 특히 함수는 무조건 뭔가 되면 다 되는 거야. 그냥. 자, 그 다음에 코사인 함수 같은 경우는 자, 여기가 선생님이 30도라고 보고요. 얘를 마이너스 30도라고 볼게요. 뭐 6분의 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생각하면 되겠지. 그러면 그랬을 때 여기에서의 y값과 여기서 y값이 뭐 한 거니?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y는 그러니까는 사인 코사인 30도하고 코사인 마이너스 30도가 뭐가 다는 거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알아들었어? 코사인은 y축 대칭이니까 똑같은 거예요. 사인은 원점 대칭이니까 여기 있는 값을 이용해서 얘를 구하려면은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된다 그 뜻이 되겠지. 알아듣겠어? 네. 그래서 꼭 기억하자. 자, 그러면 지금 이런 어떤 기본적인 내용들이 여러분 머릿속에 자동적으로 다 있어야 이런 거 문제 푸는데 뭐 이거 뭐 한 10초, 20초면 푸는 문제잖아 그냥. 그치? 그렇죠.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이거 확인해가지고 A 바로 3인 거 구했어요. 3인데 5만큼 올라간 거 가지고 얘 뭐 구했어? 2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기가 어쨌든 요렇게 되는데 파이야. 그러면은 너는 2파이 안에 2번 들어갈 수 있겠구나 이 얘기라고. 알겠어? 그 2번의 의미가 바로 뭐야? B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BC 싹 클리어 하시고 자 0 집어넣으래. 0 집어넣으면 얘가 0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럼 마이너스 6분의 파이인데 코사인이야. 사실 수학에서 마이너스가 별로 우리가 반갑지 않거든. 그치? 근데 선생님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코사인 같은 경우는 뭐기 때문에 y축 대칭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뭐 한다고? 무시한다고. 무시한다고. 무시하는 거야. 결론적으로 얘는 그냥
코사인 하시고 얘가 뭐 2니까 넘어가면은 3분의 파이. 코사인 3분의 파이 얼마예요? 2분의 1입니까? 2분의 1에다가 3 곱하고 2분의 3에다가 여기 2 해주시면은 우리가 찾는 2분의 7 이렇게 풀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되셨어요? 네. 연습하세요. 자, 여기 봅시다. 356번. S도 도니까 자꾸 내 서서 해야 되잖아. 서서 하면 이 기록이 안 돼 있어서. 다 알아들어. 이 시간에. 별것도 안 쉽잖아, 얘는. 다음 그림은 이렇게 생겼다. 뭐 똑같은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풀어봐도 될 것 같은데 조금만 빠르게 해볼게요. 자, A 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2가 되겠죠. 여기가 4니까. 그치? 그러면 2가 돼야 되는데 얘가 3이 된 거 보니까 1만큼 뭐 했어? 올라갔으니까 여기 있는 D가 뭐가 되면 됩니까? 1 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기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이렇게 큰 V자 생각하시면 직관적으로 편하기는 해요. 알겠지? 네. 그러면은 여기는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는 여기가 6이니까 6분의 몇 파이? 3파이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쵸? 그럼 6분의 3파이면 6분의 7에서 6분의 3을 빼면은 6분의 뭐가 되겠어? 4 이렇게 되겠지. 6분의 4니까 3분의 2파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네. 주기가 3분의 2파이야. 주기가 3분의 2. 알겠니? 네. 그러면은 주기가 3분의 2면 2파이에 몇 번 들어갈 수 있어? 또 계산 못하지 이런 거는. 3번. 왜 3번이냐? 2파이를 뭘로 보면 돼? 3으로 계산하면 되겠지. 똑같이 분모를 맞춰주면 분자만 계산하면 되니까. 알아듣고 있어? 네. 자, 봐봐. B값 구하는 방법. B는 주기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구한 주기가 2파이 안에 몇 번 들어가느냐? 그게 선생님이 B값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같은 경우는 지금 6분의 7파이에서 6분의 여기 3파이를 빼서 6분의 4파이 결론적으로 3분의 2파이가 주기가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이게 2파이 안에 몇 번 들어가냐 그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분수하고 분수가 아닌 것이 몇 번 들어가냐 비교할 때 생각보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다고. 그럴 때는 뭐만 맞춰주면 된다고? 분모만 맞춰주면 돼. 분모만. 분모 맞춰주면 얘는 뭐가 됩니까? 3분의 뭐가 돼요? 6파이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이렇게 되면 이제 당연히 2파이가 6파이에 몇 번 들어가냐 생각하면 되니까 3번 들어가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 없어? 있겠다. 알아들었어?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B값은 바로 뭐라는 거 알 수 있니? 3이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하나 구해야 돼요? B까지 다 구했습니다. 또 C 구해야 되겠지. 그럼 C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니? 여기 뭐 좌표들 굉장히 많이 있죠? 3분의 파이 콤마 1. 그쵸? 여기 뭐 A값, B값, D값까지 다 구했으니까 결국에 이 C값은 뭘로 체크하면 되는 거야? 함수값으로 체크하시면 되니까 3분의 파이 콤마 1 대입을 하셔가지고 뭐 하면 되겠어? 확인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네. 또는 결론적으로 얘 같은 경우는 뭐하고 연관되어 있니 얘들아? 평행 이동하고 연관되어 있잖아. 그치? 평행 이동하고 연관되어 있으니까 여기 있는 친구가 얼마큼 이동했느냐라고 보시면 되거든. 알겠어? 그럼 사인 함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먼저 원점 중심에서 올라가야 되겠지. 걔? 올라가야 되니까 원래 여기 왔던 친구가 여기 있는 친구가 뭐하면 일로 오면 되겠지. 다시 여기 있는 친구가 얼마큼 오면 돼? 일로 오면 되겠지. 네. 그런 게 뭐 눈으로 직관적으로 보이는 친구들은 그럼 얘는 얼마큼 이동했구나? 3분의 파이만큼 이동을 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그걸 이용해서 뭐 C값을 구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알아듣겠어? 네. 근데 선생님은 생각은 이제 어차피 우리가 조금 더 고난이도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런 친구들이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게끔 안 나와요. 계산에 의해서 풀만한 문제들이 이제 나올 거야. 왜? 뒤쪽에 이제 그쪽 문제들 같은 경우는. 알겠니? 그러면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관적으로 얘가 이만큼 오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함수값을 뭐 해가지고 집어넣어서 정확하게 C값을 뭐 하는 거 체크하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되고 C값 같은 경우는 반드시 뭐가 나오냐면은 범위가 나옵니다.
뭐가 나온다고? 범위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이제 사인 함수, 코사인, 삼각함수 같은 경우는 무슨 함수야? 주기함수야. 주기함수니까 3분의 파이만큼을 땡겼다고 하나, 거기다가 주기를 더한 만큼을 당겼다고 하나, 거기다가 이 주기만큼을 더한 거를 당겼다고 하나, 모양은 어때? 똑같이 내 눈앞에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범위가 주어지기 때문에, 잘 들어봐. 범위가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C값을 구했어. 알겠어? 내가 뭐 어쨌든 함수값을 집어넣든지 또는 평행이동을 이용해가지고 내가 이 값을 구했단 말이야. 구한 값이 만약에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거기에다가 주기를 더하거나 빼기를 이용해서 C가 이 범위 안에만 뭐하게 하면 되는 거야? 들어오게만 C값을 조정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야. 알겠죠? 네. 자, 그래서 뭐 A, B, C 여러분이 다 한번 구해 보시고요. 이거 넣어서 계산하는 거는 계산 문제니까 여러분이 좀 마무리해 보세요. 자, 357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정의역의 모든 x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켜라 이렇게 얘기했네. 그쵸? 그러면은 가번은 뭐 뭔지 다 알고 있죠? Y축 대칭. 뭐야? y축 대칭. 그쵸? 그 y축 대칭은 지금 선택지에 나와 있는 게 사인 함수, 코사인, 탄젠트가 나와 있다. 그렇지? 그러면은 누가 해당이 됩니까? 코사인. 코사인이 해당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쵸? 그것만 알아도 1번하고 5번은 답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맞죠? 그 다음에 주기가 뭐라 그랬어요? 4. 주기가 4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양쪽에 어떤 숫자가 나왔을 때 우리 주기 어떻게 구하니 얘들아? 큰 거 빼기 작은 거 하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2라는 값에서 마이너스 2 뭐 하면 되는 거야? 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왜 그러냐라는 거는 하나를 fx 만들면 돼. 알겠지? 그럼 fx 만들기 위해서 x에다가 뭐 하면 돼? x 플러스 2 집어넣으면 되겠지. 이거 좀 얘기해주자. 뭐 별거 아닌데. 우리가 보통 주기는 이렇게 생각했죠. fx는 fx 더하기 p라고 돼 있을 때 여기는 p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보니 얘들아? 주기라고 생각을 하잖아. 맞죠? 그러니까 한쪽이 fx라고 돼 있고 얘가 뭔가 이렇게 플러스 개념으로 돼 있을 때 우리는 이 p가 주기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여기 x에다가 이거를 그냥 fx를 내가 만들고 싶어. 그럼 x에다가 뭐 집어넣으면 돼? x 플러스 2 집어넣으면 되겠지. 맞니? 그러면은 여기도 x 플러스 2 집어넣으니까 여기는 그냥 fx로 바뀔 것이고 얘는 얘가 x 플러스 2 집어넣으면 fx 더하기 4로 바뀌겠지. 그럼 fx가 x 더하기 4니까 얘가 주기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근데 뭐 이렇게 이제 계산할 것도 없이 그냥 큰 수에서 작은 수 뭐 하면 됩니까? 뺀 게 우리가 찾는 주기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러면 주기가 4가 되는 거를 한번 뭐 해봐라? 찾아봐라 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쵸? 근데 여기서 이거 조금만 더 생각해 볼까 얘들아? 그러면 여러분이 방학 때 배우긴 했는데 이거의 주기가 4란 얘기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거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주기가 무조건 4만 가능합니까? 아니요. 다른 것도 가능해요? 어떤 것도 가능하죠? 8도 가능하다고? 주기를 4라고 얘기했는데 주기가 8인 거를 갖다가 너 주기 4야라고 말하는 건 말이 안 되지. 그치? 2 가능하지. 2. 주기가 2면 그게 두 번 반복되는 거를 우리가 주기라고 보면 되니까. 그 다음에 뭐도 가능합니까? 1도 가능하겠죠. 근데 꼭 그런 뿐만이 다른 것도 가능한 게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거는 주기가 4인 거는 맞아. 알겠지? 근데 이 4는 정확히 말하면 최대 주기를 말해요. 최대 주기를. 최대 주기를 말하는 거고 조금 더 작은 주기는 뭐가 가능하냐면 최대 주기에다가 n으로 나눈 걸 우리는 뭘로 볼 수 있어? 주기라고 볼 수가 있어. 얘를. 그러니까 여기에 n은 자연수입니다. 자연수. 알겠죠? 그럼 여기 1 들어가면은 4가 주기인 거고 2가 들어가면은 2가 주기가 되는 거고 3 들어간 3분의 4도 주기가 될 수 있고 4가 들어가면은 1도 주기가 될 수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주기를 여기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한 이 주기는 내가 구할 수 있는 주기 중에 뭐? 최대값이야, 최대값. 알겠지? 그리고 n으로, 자연수 n으로 나눈 모든 값들은 주기가 4라고 말해도 상관이 없다. 그런 얘기가 되겠네. 알겠지? 참고적으로 여기에 만약에 10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여기서 말한 주기 안에 10번의 똑같은 모양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주기가 이제 4, n분의 4 기억해 놓으시고요. 후에 보시면 뭐 2번, 3번, 4번 이렇게 되는 거니까 주기 어떻게 구하지? 이거에 뭐 한 다음에 얘들아? 역수한 다음에 거기다 원래 주기 곱해주는 거죠. 주기 구하는 거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파이분의 8 곱하기 원래 2파이 약분하면 16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그쵸? 여기 같은 경우도 파이분의 4 곱하기 2파이 하시면 8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여기 파이분의 2 곱하기 2파이 하시면 얘가 주기가 4가 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몇 번이 정답이에요?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58번입니다. 자, 절대값이 있네요. 절대값이 있으면 얘들아 원래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의 주기보다 주기가 어떻게 되지? 반절로 줄어들죠. 예를 들면 사인 함수가 뭐 요렇게 와서 요렇게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그치? 그런데 이 아래쪽에 있는 친구들이 모두 다 뭐하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원래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이 주기였던 게 한 칸, 두 칸으로 주기가 뭐 한다는 거야? 바뀐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절대값이 있으면 주기는 무조건 뭐 한다고 보시면 돼요? 바뀐다 라고 보시면 되죠. 얼마로 바뀐다고? 절반으로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여기서 질문. 세종? 그러면은 탄젠트의 절대값이면 어떻게 되죠? 탄젠트 절대 네. 탄젠트의 절대값이면 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주기 그대로 되지 않아요? 그대로 되니까 파이란 파이입니까 그러면? 네. 파이? 내 찬스 어떻게 돼요? 파이 맞죠? 파이 맞아요? 맞아요? 네. 주연이 파이 맞아요? 탄젠트는? 쌤이 알려주셨잖아요. 뭐라고? 맞다고. 파이 맞아? 네. 이게 절대값도 잘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야. 그 탄젠트 같은 경우 여러분 그림 그리실 줄 알죠? 네. 뭐 그래프 같은 거 막 어영부영 잘 못 그리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래프 그리는 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지 당연히. 그리고 적당하게 그 그래프가 절대값 씌운다, 평행 이동한다, 뭐 크기를 뭐 한다라고 했을 때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연상되는 정도까지는 그래프 그려봐야 돼. 알겠어? 자, 탄젠트 함수는 파이로 주의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인하고 코사인은 절대값을 씌우면 올라가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얘들아. 자, 이것도 쌤이 좀 스토리 만들어줄게. 올라가는 게 몇 개가 올라가니? 두 칸이. 몇 칸이? 두 칸. 한 칸? 두 칸이 올라가지. 다시. 사인하고 코사인은 원래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이 한 세트가 돼서 주기를 만드는 거야. 그런데 여기 있는 세 번째, 네 번째 칸이 올라가면서 첫 번째, 두 번째 칸하고 똑같은 모양을 만들잖아. 그러니까 주기가 뭐가 되는 거야? 파이로 바뀌는 거야. 알겠니? 그런데 탄젠트는 여러분 탄젠트 함수 보시면 알겠지만 탄젠트 함수는 원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어? 한 칸은 아래쪽에 한 칸은 위쪽에 생겨있거든 이렇게. 그쵸? 그래서 뭐 0도부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위에 있다가 두 번째 칸일 때 아래에 있다가 세 번째 칸일 때 다시 3, 4분면 위에 있다가 다시 아래에 있다가 위, 아래, 위 노래 아니에요? 어쨌든 이렇게 반복되는 거야. 그렇지? 그런데 절대값 씌운다는 거의 의미는 뭐지? 아래에 있는 걸 꺾어 올린다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는 이쪽 위에 있던 게 이쪽 위 아래에 있던 게 올라와서 V자 모양이 되겠지 이렇게.
이 세모 모양 이런 식으로. 이 모양이 계속 반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파이가 주기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 자,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요. 자, 보겠습니다. 최대값이 3이래. 주기가 뭐라고 얘들아? 3분의 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뭐 내가 좀 그냥 암산으로 딱 하기가 조금 불편한 거는 그냥 뭐 이거 가지고 체크할 수밖에 없겠지. 맞지? 응. 그럼 최대값이 3이라는 거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뭐니 얘들아? A하고 B가 일단은 다 양수라고 얘기는 했어요. 그렇죠? C에 대해서는 정보는 없습니다. 맞죠? 최대값은 원래 여기 있는 A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양수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뭐일 수도 있어? 음수일 수도 있지. 맞죠? 보통은 뭐 2 코사인 X 이렇게 돼 있지만 마이너스 2 코사인 X라고 돼서 상관없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최대값이 될 때는 여기에 있는 양수값에다가 얘를 그대로 뭐 해준 거야? 더해준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근데 A가 양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A 더하기 C라는 친구가 얼마가 된다고 보면 돼? 3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됐죠? A하고 C가 얼마인지는 몰라? 그렇다고 뭐 또 이렇게 머리 굴려서 아 A가 1이면 C가 2겠구나, A가 2면 C가 1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뭐 자연수나 정수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로 판단하셔서는 안 돼요. 그리고 C가 뭐일 수도 있어? 음수일 수도 있잖아. 그치? 자, 주기 첫 번째. 자, 두 번째 주기 가지고 한번 판단 한번 해볼게. 주기는 B분의 2 파이가 될 것이고요. 이 B분의 파이가 되네요. 원래 주기. 원래 주기인데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이거의 주기는 바로 뭐가 되는 거니까? 파이가 되는 거니까 2파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즉 B분의 파이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3분의 파이가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여기에서 B값이라는 거는 뭐가 된다? 3이 되겠구나 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네. 여기까지 됐죠? 결론적으로 fx라는 거는 a 뭔지 모르겠고 코사인 3x 플러스 c 이렇게까지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친구가 이거라고 했으니까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입을 한번 해보면 마이너스 2분의 5는 a 하시고요. 절대값. 자, 코사인 여기다가 3을 곱할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코사인 3분의 2 파이 더하기 c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네. 코사인 3분의 2는 얼마니? 코사인 3분의 2 얼마? 자, 6분의 n파이 4분의 n파이 그 다음에 3분의 n파이 이렇게 나온다고. 알겠니? 여기가 6분의라는 거는 여러분은 30도짜리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생각한다고? 30도짜리. 알겠어? 4분의 n파이는 45도짜리 생각하시면 되고요. 3분의 n파이는 60도짜리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은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분모하고 얘하고 곱해가지고 뭐 만드는 거야? 18 만드는 거야. 182 파이니까 파이 만들기야. 그래서 6이면은 36, 38이니까 4면은 45도. 알겠지? 3이면은 뭐? 60도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 그림 3개만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뭐 사인 값 2분의 1, 코사인 값 2분의 1 이렇게 되겠지. 루트 3. 맞지? 얘는 뭐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이렇게 됐고 얘 마찬가지 2분의 루트 3, 2분의 1 이렇게 되겠지. 맞아? 그러고 나면 얘들아 여기 n값에 뭐 1이 아닌 뭐 2, 3, 4, 5, 6, 7 뭐 이런 값들이 나온다고 쳐보자. 그러면 그런 값들이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 n값이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 실제 가게 크기를 말하는 거지. 실제 뭐 말한다고? 가게 크기. 예를 들어서 봐봐. 6분의 5파이라고 한번 해볼게.
이거 쌤이 어떻게 하자 그랬어? 얘들아 6은 뭐하고 짝꿍이라고? 30도하고 짝꿍이야. 바로 150. 그러면 30도가 몇 개 있다는 얘기야? 5개. 5개 있다는 얘기니까 150도라는 얘기가 되겠지. 네. 맞아? 그러면 150도는 몇 사분면이야? 2사분면이고 2사분면에서 쌓고 탄값은 그냥 여러분이 구한 이 1사분면 값에다가 부호만 뭐 하면 되는 거야? 바꿔주면 끝나는 거야. 그냥 이게 각변환이야 그냥. 자 예를 들어 볼게. 얘처럼 가자 보자. 얘처럼 코사인 3분의가 나와. 얘 신경 쓰지 마 일단은. 3분 그러니까 생각의 흐름이야. 3이 나와. 뭘 생각하는 거야? 얘 생각하는 거야. 코사인 값 얼마야? 2분의 1 되는 거지. 2분의 1 맞죠? 자 코사인 값은 2분의 1이면 풀만 2분의 1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야. 뭐에 따라서? 몇 사분면이가에 따라 가지고. 그러면 얘는 30, 60도가 몇 개니까? 2개니까 몇 사분면가? 2사분면가. 2사분면에서 코사인이 양수야 음수야? 음수. 그러니까 아까 구했던 2분의 1에다가 부호만 마이너스 붙여주면은 코사인 3분의 2 파이 같은 경우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이다라고 보면 되겠지. 물론 얘는 절대값이 있으니까 그거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무조건 양수가 될 거니까. 알겠지? 근데 절대값이 없다라고 친다면 여기 어떤 값이 나오든지 선생님이 말한 대로 방금 그릇이 따라가면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보자. 한 명씩 해볼까요? 긴장되니까. 이게 긴장할 게 있나? 자, 코사인 3분의 4파이. 천천히 해봐. 코사인 3분의 4파이 얼마? 그냥 3이니까 뭘 생각하라고? 60도. 60도 생각해. 코사인 값 얼마라고? 2분의 1이야. 그치? 그러면 플러스 2분의 1 아니면 마이너스 1을 둘 중에 하나라고. 그러면은 3분의 4파이면 60이 몇 개야? 4개. 몇 도? 240도. 240도 몇 사분면? 3사분면. 맞죠? 3사분면에서 코사인 값은 얼마? 음수. 다 종합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가면 끝나는 거야 그냥. 알아듣겠니? 네. 연습 좀 해. 이런 거 막 또 막 써서 할 만한 게 아니잖아. 별것도 아닌데. 그치? 암산할 수 있게. 자, 어쨌든 이문이 빨리 마무리하고 잠깐 쉬자. 자, 그래서 얘는 2분의 1이야.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2분의 5라는 거는 2분의 1 A 더하기 C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 뭐 양쪽에 2 곱해주면 되겠죠. 2 곱하면은 A 더하기 2C가 마이너스 5가 되고 여기 하나 있었죠. A 더하기 C가 뭐가 되는 거니? 3이 된다. 두 개 뭐 하면 되겠어? 적절하게 연립하시면 A 값하고 C 값이 뭐 할 수 있겠습니까?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여기서 요구하는 이 값만 계산해 주면은 간단히 끝나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0에서부터 2파이까지입니다. 0에서부터 2파이까지면은 이제 원래 한 주기가 들어가는 구간이다라고 보면 되겠지. 자, y는 a 곱하기 sin 3x 플러스 b라고 했어. 그러면 여기는 이 3 때문에 2파이까지 주기가 몇 번 들어간다는 얘기야? 3번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맞죠? 그래서 자, 이렇게 일단 하시고요. 0부터 2파이니까 선생님 여기를 2파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이 구간 안에 3번 들어간다는 얘기잖아. 맞죠? 3번 들어간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일단 끊어 놓으시고 여기 안에 이제 3번이 들어간다라는 얘기니까 뭐 한쪽 안에 4번 들어가야 되겠지.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3번, 4번, 5, 6, 7, 8 이렇게 해서 이렇게까지가 일단 들어오는 게 맞는 거야. 괜찮지?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이제 뭐 이 A 값하고 B 값에 따라서 뭐가 되겠어? 얘가 이제 뭐 좀 움직이겠지, 그쵸?
뭐라 그랬냐면 y 이퀄 9예요. 9가 뭐 여기다가 한번 했던 선생님이 얘가 y 이퀄 9입니다. 그리고 y 이퀄 2예요. 그럼 이 정도가 y 이퀄 2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만나는 점의 개수가 각각 3개하고 7개라고 했거든. 즉 여기 있는 9에서는 점 3개가 만난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그럼 당연히 여기 있는 그래프가 어떻게 가야 3개를 만날 수가 있겠어? 이렇게 올라가야 되겠지. 적당히 이렇게. 이 정도로 가야 뭐가 되겠니 얘들아? 3개가 그나마 이렇게 하나, 둘, 3개가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에 최대값이 뭐가 된다는 얘기니? 9가 된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2일 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얘가 7개가 되려면 생각을 해봐. 7개가 되려면 여기 있는 그래프가 여기서 시작을 해서 한 이렇게 (0도) 들어가고요, 2파이도 들어가니까 정확하게 여기와 0과 2파이가 정확하게 여기에 들어가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알아듣겠어? 네.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자, 그랬을 때 양수 A, B에 대해서 A, B의 곱을 한번 구해보자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여기가 9예요. 여기가 뭐예요? 2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은 A 값은 얼마인지 금방 나올 수 있습니까? A 값 얼마죠? 7이겠지. 맞죠?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전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중에서 절반에 해당하는 만큼이 이만큼 절반에 해당하는 만큼이 여기 구간이잖아. 7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A 값은 7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럼 B도 뭐 금방 구할 수가 있겠지. 원래 A가 7이면 7까지만 올라가야 되는데 어디까지 올라갔어? 9까지 올라갔으니까 여기 있는 B가 얼마큼 올린 겁니까? 2만큼 올렸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A, B의 곱이라는 건 얼마가 답이 돼? 14가 정답이다. 뭐 간단한 여러분이 잘 그릴 수 있으면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자 0부터 파이까지입니다. 0부터 파이까지고요. sin x가 나왔네. 그럼 0부터 파이까지는 주기의 절반이니까 몇 번의 움직임이 나오겠어? 한 칸, 두 칸, 두 번의 움직임이 나오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꼭 이렇게 생기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sin x에 대해서 한 번, 두 번 이렇게 그린 거야. 얘를 이제 한 번, 두 번 그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y는 sin nx야. 그럼 이 n이 의미하는 게 선생님 뭐라 그랬어? 주기 안에 몇 번? 원래 주기에 n번만큼이 들어간다라고 선생님 말씀드렸었죠. 맞죠? 자, 그랬을 때 교점의 개수를 an이라고 하자. 그럼 A3은 여기가 3이니까 sin 몇 x야? 3x가 되겠지. 그러면 sin 3x라는 거는 원래 주기인 2파이 안에 몇 번 들어와야 돼? 3번 들어와야 돼. 3번. 그런데 지금 나에게 제공된 게 원래 주기의 뭐야? 절반이지? 그러면 당연히 몇 번 들어오면 되겠어? 1.5번 들어오면 되겠지. 1.5번이라는 거는 몇 번의 움직임이 있으면 돼? 6번의 움직임이 있으면 돼. 한 주기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이니까. 이해됩니까? 네. 자, 그래서 봐봐. 여러분이 뭐 그림 예쁘게 안 그려도 되니까 여기 안에 몇 번의 움직임이 있으면 된다고? 6번의 움직임이 있으면 되니까 얘를 적당하게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치? 그러고 나면 얘는 이렇게 한 번 올라갔다가 오케이? 그 다음에 이렇게 두 번 내려왔다가 그 다음에 세 번, 그 다음에 네 번, 그 다음에 다섯 번, 그 다음에 여섯 번 이런 식으로 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겠어요? 네. 그러고 나서 교점을 한번 찾아보면은 여기 한 번, 여기 두 번, 여기 뭐야?
이퀄 들어가죠? 여기 3번, 여기 4번. 아, 그러니까 얘는 4번이구나. 이렇게 찾으면 되겠네. 선생님 혹시 여기서 교점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생각할 수가 있는데, 당연히 간격이 좁아지면 기울기가 어떻게 될 것 같아? 느낌이 더 빠르게 올라가겠지. 가파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 자, 길이가 짧아지면 얘는 지금 이렇게 올라갔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만약에 여기 한 칸에서 이 모양이 나오려면은 훨씬 더 이렇게 올라가야 되겠지. 빠르게.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데에서 이런 곳에서는 더 이상 생길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들었죠? 네.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 마찬가지가 되겠지. 원래 주기에 몇 번이 들어가야 돼? 5번이 들어가는 거야. 근데 그거의 반절이니까 2.5번이 들어가고, 2.5번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몇 번의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 한 주기당 4번의 움직임이니까 10번의 움직임이 있으면 되겠구나 생각하시고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나요? 한번 그려보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서 1번 이렇게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 자, 그러면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요. 이런 식으로 교점이 생기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단순하죠. 뭐 이런 문제에서 풀기가 사실은. 알겠지? 같이 두 양수 A, B라고 했어요. 곡선 이거가 y = a와 y = a가 여기 있습니다. 서로 다른 두 점을 A, B라고 하자. 여기 A, B라고 했어요. 삼각형 OAB의 넓이가 얼마나 그랬니? 5라고 했고, 이 넓이가 이제 5란 얘기네. 그 다음에 직선 OA와 OB 기울기의 곱이 뭐라 그랬어? 4분의 5일 때 A 더하기 B 값을 한번 구해보자, 이런 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자, 일단은 할 거 없을 때는 주기부터 한번 체크해보는 거야. 주기 체크해보자. 자, 이거의 역수니까 주기 체크하는 거예요. B 파이 분의 사인 원래 주기 2파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나눠 보시면 주기는 B분의 뭐가 되는 거 알 수 있어? 2가 되는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되겠나요? 자, B분의 2거든 얘들아. 사인이나 코사인은 선생님이 이렇게 풀어. 주기를 구했으면 거기다가 뭘 곱해주면 4분의 1 곱해주면 4분의 1 곱한다는 얘기는 한 주기 안에 몇 번의 움직임이 있다고? 4번의 움직임이 있다고. 그럼 한 번의 움직임이 거리가 얼마냐 내가 알고 싶은 거야. 알겠어? 자, 다시 이게 주기야, 주기. 여기다가 뭘 곱하자고? 4분의 1 곱하자고. 그래서 한 번의 움직임에 해당하는 거리를 나는 알고 싶은 거야. 여기까지 됐죠? 자, 그래서 주기에다가 B분의 2에다가 4분의 1 곱하면 2B분의 1만큼씩 뭐 하는 거야? 움직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B분의 1만큼. 그쵸? 네. 나하고 계속 수업하려면 쌤이 푸는 방식을 잘 이해하고 따라오세요. 해설지대로 하지 말고. 네. 내가 하는 게 더 쉽다고 얘기했어. 자, 그러면 여기 위치가 얼마라는 거야? 2B분의 1이라는 거지. 왜? 한 번 움직였으니까. 너무 쉽지? 됐어? 자, 그래서 A라는 거는 뭐냐면 2B분의 1, A 요렇게 되는 거지. Y값이 A니까. 되겠니? 그러면 B라는 거는 뭐냐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몇 칸이야? 5칸이야, 5칸. 5칸이니까 당연히 얘는 뭐가 되겠어? 2B분의 5, A 요렇게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뭐 어려울 거는 없죠? 그쵸? 이런 거 되게 쉬운 문제야. 네. 주기 확인하자. 한 칸 값을 체크하자. 그래야 내가 알고 싶어 하는 그 값들의 x 위치를 뭐 할 수가 있으니까? 알 수가 있으니까. 알아들었어? 자, 삼각형 넓이가 얼마래요? 5란다, 5. 그러면 이제 그거에 맞게끔 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삼각형 넓이 S라고 하고요. 이 친구 5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얘는 2분의 1 곱하기 하시고요. 밑변 얼마예요, 여기? 이건 한 주기지, 그쵸? 얘가 그대로 오면 되겠다. B분의 뭐가 오면 돼? 2 곱하기 높이는 뭐가 됩니까? A 요렇게 되면 되겠지. 그쵸?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요렇게 약분이 되고 얘가 넘어가면 A라는 친구는 뭐가 되는 거 알 수 있어? 5B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오케이? 됐어요? 여기는 A가 뭐라고요? 5B라고 5B. A가 5B다 라고 했어. 이 문제 다 끝났다 그러면. 왜 다 끝났냐? 지금 나하고 뭐 1년 넘게 계속 수업해온 친구도 있고 뭐 온지 얼마 안 친구도 있는데 수학은 항상 그래. 항상 뭐야? 뭐 구하라고 나와. 그러면은 뭐 구하라고 나오면 내가 뭘 세워야 돼? 1차적으로 식을 세워야 돼. 식을 세워야 뭔가를 엮어낼 거 아니야. 그치? 네. 근데 식을 세울 때 거기에 뭐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 미지수가 들어갈 수밖에 없겠지, 당연히. 맞죠? 그러면 당연히 미지수를 최대한 적게 내가 세워야 되는 거야. 그쵸? 사실 고1 때 식 세우는 게 훈련이 어느 정도 돼 있으면 이제 고1 때 와가지고 문제를 보고 꼭 중위권, 중하위권 아이 학생들의 특징이 뭔지 아니? 문제를 읽어. 뭐 어떻게 하라는 거는 대략 알겠는데 뭐를 못 세워? 식을 못 세워. 식을 못 세우니까 뭘 어떻게 넣어서 해야겠다는 계획이 없어. 그냥 주어진 조건 그냥 아무렇게나 막 넣어보고 막 뭐지 이러다가 끝나버리는 거야. 그냥 반드시 식이 만들어져야 돼. 알겠지? 여기 같은 경우 A하고 B좌표 확인해서 이렇게 만들어졌어. 그치? 그러면 내가 기존에 A하고 B 두 개를 사용했잖아. 뭐를? 미지수를. 그러면 A, B 두 개 사용했으니까 당연히 조건 몇 개가 있겠어? 두 개가 있고 그 조건 두 개를 이용해서 미지수 하나씩 해결하면 되겠지. 맞죠? 근데 그 미지수 두 개를 해결하는 방법은 각각의 A, B식 두 개를 만들어서 연립하는 방법도 있고 또는 A, B를 갖다가 하나의 문자로 바꿔서 한 문자에 한씩 만들어서 구하는 방법이 있겠지. 여기 보시면 일단은 A, B식이 하나가 만들어졌어. 그치? 만들어졌죠? 그러면은 A 자리에 내가 5B를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여기를 갖다 더 이상 A, B식으로 보지 않고 뭘로 볼 수 있어? B에 관한 식으로 볼 수가 있고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서 내가 쓰지 않는 뭐가 있습니까? 조건이 있잖아 여기가. 기울기의 곱이 뭐라 그랬어? 4분의 5라고 했으니까 그럼 당연히 5A 2분의 B 2B분의 1분의 5B가 되겠지. 그쵸? 그거 곱하기 2B분의 5분의 5B 그거의 곱이 뭐란 얘기야? 4분의 5야. 어쨌든 B에 관한 식의 결과물이 4분의 5가 되는 거니까 B는 무조건 뭐 할 수 있어? 구할 수 있고 B 구할 수 있으면 당연히 A도 구하는 거는 뭐 아무것도 아닌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셨나요? 자, 구해볼게요. 그리고 쌤이 이것도 얘기했어요. 뭐도 얘기했냐면은 이런 이제 분수 형태가 분모에 오면 우리는 바로 어떻게 계산하자고 그랬어? 역수 쳐서 계산하자고 했지. 뭐 다 할 줄 알죠? 결론적으로 2B하고 5B를 곱하면 되겠다. 그쵸? 그럼 뭐가 되겠니? 10B 제곱 곱하기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얘네 역수 치면 뭐가 되겠어? 5분의 2B에다가 5B를 곱하기 약분하니까 뭐가 되겠니? 2B 제곱이 되겠죠. 2B 제곱 이렇게. 그러면 얘는 20B의 4제곱이라는 친구가 4분의 5가 될 것이고요. 이렇게 뭐 분자끼리 약분하면은 얘는 4가 되고요. 너 넘어가면은 뭐가 되는 거야? 16분의 1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됐어요? 그러면은 뭐 B는 자연스럽게 뭐가 되는 거니? 2분의 1이다 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B는 당연히 뭐니까? 양수니까.
자, b가 2분의 1이면 a는 뭐가 돼? 5배니까 2분의 5가 되고 a 더하기 b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뭐가 되는 거야? 3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이 사코탄 함수의 가장 큰 특징이다 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함수하고 다르게 사코탄 함수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가오나? 그렇지, 주기함수래. 얘기해서 눈빛으로 나왔는데 텔레파시로 했어. 주기함수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야. 알겠니? 자,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 두 번째는 이제 뭐 탄젠트는 그렇지 않지만 사코 같은 경우는 점대칭과 선대칭이 번갈아 가면서 일어나는 함수야. 그러니까는 얘들 봐봐, 사인 함수 한번 봐봐. 처음에 원점에서는 뭐니? 점대칭이지. 그런데 x 이퀄 2분의 파이에서는 뭐가 되는 거야? 선대칭이 되지. 다시 또 파이에서는 뭐가 되는 거야? 점대칭이 되지. 그쵸? 지금 하는 말 잘 머릿속에 집어넣어놔. 그래야 이제 좀 더 어려운 문제 풀 수 있어. 결론적으로 기억해. 사인과 코사인은 한 칸 움직일 때마다 점대칭과 선대칭이 번갈아가면서 반복하는 거야. 원점 기준으로 해가지고 사인 함수는 원점 기준에서 점대칭 한 칸 가면 선대칭 한 칸 가면 점대칭 한 칸 가면 선대칭이 반복되는 함수야. 코사인은 반대겠죠. 원점 기준 해가지고 뭐부터? 선대칭부터 해서 2분의 파이 가면 한 칸 가면 점대칭, 선대칭, 점대칭 이런 게 반복되는 거야. 그리고 탄젠트 함수 같은 경우는 주기마다 뭐가 반복되는 겁니까? 점대칭이 반복되는 거야. 주기마다. 그러니까는 0, 파이, 아니 0에서는 아니고요. 0, 파이 이렇게 정수 파이마다 점대칭이 반복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충분히 우리가 살려서 문제를 푸는 게 쉽게 푸는 거야. 이런 문제들은 그냥 함수값을 집어넣어서 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 한번 보시면 제가 그려놨어요. 자, 탄젠트 2x예요. 그럼 여기 앞에 있는 2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탄젠트의 기본 주기인 파이 안에 얘 같은 경우는 몇 번 들어온다? 2번 들어온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러니까 주기가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파이가 되는 거고, 원래 탄젠트 같은 경우는 2분의 홀수 파이마다 주기가 있었는데 그것도 반으로 줄어서 4분의 홀수 파이마다 주기가 점근선이 생긴다라는 거는 그냥 이거 이 정도 이 하나 보자마자 쩌라락 머릿속에 정리가 돼야 돼. 아직 안 되는 친구는 언제까지 해야 돼? 다음 수업 전까지 해와야 된다고. 할 때 하면은 무조건 점수 잘 맞을 수 있어. 알겠지? 자, 해오라고.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파이에서 4분의 3파이까지 이게 주기 하나죠. 주기 하나. 아니 이게 뭐냐? 2분의 파이잖아. 그렇지?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함수 이거의 그래프와 직선 얘가 만나는 x, 두 점의 x좌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당연히 m하고 상관없이 항상 지나는 점을 체크를 해야 되니까 당연히 뭐 x-4분의 파이가 0이 되는 거, 4분의 파이 콤마 그렇게 했을 때 뭐 꼬랑지 달려있는 거 없으니까 4분의 파이 콤마 0을 지나라고 보면 되겠지. 그래서 4분의 파이라는 친구가 이제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지나면서 m은 이제 뭐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이 돼 있으니까 올라간다고 했으니까 요렇게 올라가는 모양의 함수다. 지금 이 그래프도 제대로 만약에 못 그렸다라고 하면 열심히 분발하셔야 돼요. 여러분, 삼각함수 그래프가 그나마 쉬워요. 특히 이거는 성차별하는 게 아니야. 여학생들이 약간 도형에 약한 면이 있어. 근데 다행이다. 여고끼리고 남고끼리니까. 그래서 바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들어가면 그냥 기본 문제는 쉬운데 니네 수특에 있는 문제나 조금 더 모고 문제 같은 것들은 니네 봐도 못 푸는 문제들이 많아. 오히려 그래프 여기가 지금 남아있는 것 중에 제일 할만해.
그 다음에 싹구법칙 들어가잖아. 니네 머리 쥐어 뜯어야 돼 진짜. 그리고 뭐 수열에서 등차 등비는 조금 뭐 괜찮을 수 있는데 시그마 들어가면 또 지랄 같아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이 그래프가 등차 등비하고 비슷하거나 조금 쉬운 편에 속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빨리 끝내야 돼. 이건 진짜 빨리. 알겠지? 쌤이 설명하는 것들 머릿속에서 잘 이렇게 입력이 안 된 것들은 꼭 복습하셔서 주말에 하셔가지고 월요일 되기 전까지 잘 해가지고 오세요. 자, 계속 가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4분의 파이, 0 지나고 두 점 x좌표,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다라고 보면 되겠다. 그치? 그랬을 때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3분의 2파이야. 그럼 생각 좀 해봐.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는 식 하나가 나에게 주어졌잖아. 그치? 그러면 뭐 하나만 구하면 게임은 간단히 끝나겠어? 알파, 베타의 관계식 하나만 더 구하면 게임은 끝나겠지. 그쵸? 자, 여기에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짠! 하시고, 여기, 이 점을 지나는 y, x축의 평행한 선을 이렇게 긋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어요. 알겠니? 그럼 여기가 되겠지. 그치? 그럼 여기 있는 이 점은 여기 있는 이 점하고 무슨 관계 있을까? 무슨 관계? 점 대칭. 원점에 대해서 대칭 관계가 만들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점에 대해서 대칭 관계야 돼. 대칭 관계. 알겠어? 그럼 봐봐. 여기가 알파면, 잘 봐. 여기가 알파면 그러면 여기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 여기는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지. 그쵸? 그러면 여기가 지금 베타거든? 여기가 마이너스 알파야. 오케이? 그러면 요만큼의 거리라는 거는 큰 것 빼기 작은 거가 되겠지? 큰 것 빼기 작은 거니까 베타에서 마이너스 알파를 빼니까 알파 더하기 뭐가 되겠습니까? 베타가 되고 얘가 2분의 뭐가 된다는 얘기니? 파이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 있는 이 식과 이 식 두 개를 엮어주면 뭐 구할 수 있겠어요, 얘들아? 알파, 베타 값을 구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구해보시면 알파라는 값은 마이너스 12분의 파이가 될 것이고요. 베타라는 값은 12분의 7파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지금 뭐 구하라고 했어, 얘들아? M 구하라 라고 얘기했네. 그치? M 구하라겠지? M 구하라고 했으니까 뭐만 내가 구하면 되는 거야? 여기 있는 이 좌표만 내가 구하면 되겠지. 그럼 이 좌표라는 거는 여기다가 한번 넣어볼게요. 넣어보면 탄젠트 y는 탄젠트 하시고요. 2x인데 x에다가 얘를 집어넣으면 되겠지. 마이너스 알파, 그치? 그럼 마이너스 뭐가 되겠니? 6분의 파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 마이너스는 어떻게 하면 되겠니? 뱉어내면 되겠지, 그냥. 쌤이 얘기했어. 사인과 탄젠트는 원점 대칭이니까 뱉어내면 된다. 그러면 얘는 탄젠트 6분의 파이가 얼마예요? 6분의 파이는 6분의는 30도짜리. 그러면은 낮은 산을 생각하시면 되고, 탄젠트는 얘분의 얘니까 루트 3분의 1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 바로 이 좌표의 y값이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럼 쌤이 얘를 갖다가 그냥 p라고 한번 체크해 볼게요. p라고 체크해 보면 얘는 마이너스 12분의 파이 콤마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겠네. 그쵸? 내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거는 뭐예요? m이에요. m 기울기죠? 기울기는 뭐만 알면 되는 거니? 두 점만 알면 되겠지. 그럼 여기 있는 이 점 p라는 점과 이 점이 뭡니까? 4분의 파이 콤마 0인데 우리는 지금 12를 가지고 놀아야 되니까 얘를 12로 바꿔주면은 12분의 뭐가 되겠어? 3파이 콤마 0으로 바꿔주면 되겠지. 오케이? 그러고 나면 m이라는 친구는 여기서 얘를 빼니까 뭐가 되겠니? 12분의 4파이가 되겠지. 12분의 4파이는 뭐가 돼요? 3분의 파이죠?
분모에 들어가니까 파이분의 뭘로 오면 됩니까? 3으로 오시면 될 것이고 0에서 얘 빼는 거잖아. 그럼 루트 3분의 뭐 하면 되겠니?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지. 약분하면 루트 3이 되겠다. 그쵸? 답은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고 이거는 경화 수특에 있는 문제예요. 그래요? 짠짠짠. 자 봅시다. 아이고. 그림과 같이 이렇게 돼 있고요. A, B라고 돼 있네요. 이거 B값 얼마인지 혹시 바로 구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얘들아 봐봐. 하여튼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항상 주기함수, 대칭함수 여기에 관심을 가지면 돼. 알겠지? 그러면 이게 지금 2라고 오잖아. 그럼 여기 가운데가 뭐겠어? 가운데가 3. 가운데가 3이겠지. 다시 가운데가 뭐라고? 3. 중점이니까. 그러면은 여기 3까지 몇 번의 움직임이 포착이 됩니까? 2번. 2번이 포착이 되죠? 당연히 한 번, 2번 이렇게. 그러면은 4번이 들어가야 주기잖아. 그럼 주기는 뭐가 되겠어? 6이구나 라는 거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겠지. 이런 거 담산으로 돼야 돼. 주기가 6이야. 그러면 B분의 원래 주기 2파이니까 B분의 뭐가? 2파이가. 자, B분의 2파이가 뭐란 얘기야? 6이다란 말이 되겠죠? 그러면은 B라는 친구는 3분의 파이겠구나 라는 거 우리가 뭐 할 수 있어? 바로 알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함수는 y는 a 곱하기 코사인 b니까 3분의 파이 x 이런 함수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자, 도형의 넓이가 얼마나 그랬니? 12. 그러면 여기가 여러분이 뭐 사라는 건 다 알 거니까 그럼 당연히 얘는 뭐가 되겠어? 3이 되겠지. 그러면은 이 점이 몇 콤마 몇이 되는 거니? 1,3. 그렇지, 1,3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A 값 구하는 거는 뭐 사실 문제가 안 돼야지. 이 삼각함수를 수학을 조금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이유가 있어.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함수들은 미지수가 하나가 있잖아. 함수값 하나 알면 무조건 미지수 어렵게 구해, 쉽게 구해? 쉽게 구해. 지수든 로고든 상관없잖아. 그치? 근데 삼각함수가 약간 지랄 같은 게 내가 뭘 알아도 좌표를 알아도 걔를 집어넣어도 바로 나오는 게 아니야. 왜? 코사인 3분의 파이, 코사인 3분의 2파 이런 식이 되거든. 그럼 그 값을 내가 다시 뭐 해줘야 돼? 계산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삼각함수가 일단 좀 쉽게 느껴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먼저 연습을 해야 되냐? 이거 연습해야 된다고. 삼각함수 값을 빨리빨리 구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계속 연습해. 사인 3분의 5파이 얼마야? 그러면 3인의 60도네 높은 산. 높은 산 사인 2분의 루트 3. 3분의 5 60도가 몇 개? 5개. 그럼 몇 도? 300도? 몇 사보면? 4사보면. 4사보면 사인은 뭐가 되는 거야? 음수. 그럼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이런 식으로. 이 과정이 빨라지면 돼요. 이 과정이. 그게 바로바로 나오면 이런 문제들이 전혀 겁이 안 나는데 그 과정이 잘 안 되잖아. 그러면은 생각하면서 되게 싫으면 짜증납니다. 알아들었지? 그 과정만 잘 되면 지수나 로그나 우리가 그거 함수에서 미지수 함수값 하나 하면 쉽게 구했던 것처럼 똑같은 느낌이 되는데 사인 함수, 삼각함수에서는 그게 잘 돼야 돼. 알아듣겠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1,3이니까 3은 여기 1이잖아. 그렇지? 그럼 얘는 뭐 다행히 3분의 파이니까 60도니까 60도는 뭐가 됩니까? 2분의 1이겠죠. 그러면은 2분의 1의 A니까 A는 뭐가 되겠어? 6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A, B 두 개 곱해봐라. 그러면은 2파이가 정답이다. 이렇게 풀 수가 있겠지. 됐죠? 자, 364 갑시다. 그림과 같이 함수 y는 이렇게 생겼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돼 있고 AB가 6이래. AB가 6이 얘가 6이란다. 그치? 그러면
이거는 여기 12분의 파이라는 게 나와 있으니까 이거 뭐 두 칸에 해당하는 여기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면 파이 분의 12에다가 뭘 곱해주는 거야? 2파이 곱해주는 거지. 그러면 얘가 얼마가 됩니까? 24가 되는 거 알 수가 있겠다. 그치? 그러면 24에 한 주기가 들어와야 되니까 한 칸은 6이 되겠지. 한 칸은 6인데 얘가 한 칸, 두 칸 갔으니까 아 여기는 뭐가 되는 거 알 수 있어? 12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아 네가 12구나. 그럼 네가 뭐구나? 6이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어. 그러면 아 네가 3이고 너도 뭐란 얘기야? 3이란 얘기가 되겠지. 스토리 이런 식으로 되면 되게 간단하겠지. 알아들었어? 그럼 결국 여기 있는 친구가 A가 뭐가 되는 거니? 3, 얼마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 그러면 뭐 3, 3 집어넣으면 4분의 파이잖아. 4분의 파이는 뭐죠? 루트 2분의 1 이렇게 되겠지. 맞죠? 그런 함수값들 빨빨 나와야 돼. 루트 2분의 1 이렇게 되겠다. 그럼 넓이가 얼마냐? 그러면 얘가 높이가 되는 거고 A, B는 6이니까 약분해버리면 뭐가 되겠어? 4 곱해줘야 돼. 4 곱해줘야 되네요. 미안합니다. 2루트 2네요. 이렇게. 그치? 그러면 6에다가 2루트 2 곱하니까 12루트 2가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우리 오늘 배운 거 몇 개 없어요. 그치? 이것까지만 할까요? 365번. 자, 색칠한 부분의 넓이 구하라 그랬지, 얘들아. 선생님, 이거 뭐 수원 때도 우리 지수로 할 때도 얘기 계속 많이 했어. 지금 우리는 어떤 넓이를 구할 수가 없어? 곡선 부분의 넓이를 구할 수가 없어. 그 곡선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야지? 적당하게 잘라서 오리어 붙이면 정확하게 뭐 하는 거야? 딱 맞아 떨어지는 거지. 여기는 분명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움직임이라는 거는 방향만 다를 뿐이지 모양은 모두 뭐하죠? 똑같습니다. 알겠지? 각각의 1, 2, 3, 4분면에서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방향만 다를 뿐이야. 알겠지? 결론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에서 얘를 정확하게 2점을 이렇게 연결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 튀어나와 있는 부분은 당연히 여기 있는 부분으로 뭐 할 수가 있어? 메꿔버릴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이게 왜 가능하냐? 이 모양과 이 모양이 뭐하기 때문에? 똑같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나는 이 삼각형에 뭘 구하면 되는 거니? 넓이 구하면 되는 거고 얘는 당연히 4잖아. 4. 그치? 그리고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얘가 3인 거 보니까 6이 되겠네. 오케이? 그래서 뭐 답은 뭐가 되겠어? 뭐 이런 아주 간단한 문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거.